몇 달 뒤 가족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안에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의 서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이름이 불렸어요. 나는 보호자라고 말했고 바로 안으로 들어갔죠. 남편은 침대에 실린 채 멀어지고 있었어요. 신발 한 짝이 침대 아래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접수대 앞에 서자마자 서류가 먼저 나왔죠. 수술 전에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순서가 밀릴 수 있다고 했어요. 펜이 종이 위에 같이 내려놓였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는 여러 장이었어요. 그중 한 장에는 표시가 붙어 있었죠. 글씨는 작았고 문장은 길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환자 이름이 계속 불렸어요. 뒤쪽에서 침대가 이동하는 소리가 났고요. 어디에 서명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표시된 곳에만 하면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죠. 담당자는 그 말을 남기고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나는 종이를 끝까지 읽지 못했어요. 그냥 확인 절차라고 생각했죠. 펜을 잡고 이름을 썼어요. 서류는 곧바로 수거됐고요. 확인 도장이 연달아 찍혔습니다. 그중 한 장은 따로 분리됐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보지 못했죠. 남편은 곧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간 것처럼 보였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곧 다시 이름이 불렸죠. 수술실 앞에서 잠깐 확인할 게 있다는 말이었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아까 봤던 서류 묶음이 다시 나왔어요. 이미 서명한 자리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요. 그중 한 장만 클립이 다르게 꽂혀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보호자 확인 절차라고 설명했죠. 아까는 응급이라 넘어갔다고 했어요. 종이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작았고 문장은 길었어요. 이번에는 서명하라는 말은 없었죠. 대신 맞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썼던 이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맞다고 대답하자 체크 표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펜은 종이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간호사는 날짜를 적어달라고 했죠. 오늘 날짜를 적는데 몇 초 걸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쓰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종이는 다시 묶여 파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는 고맙다는 말을 짧게 했고요. 수술실 안에서 준비가 끝났다는 말이 들렸죠. 침대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앞에 멈춰 서 있었어요. 문은 바로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기계 소리만 남아 있었죠. 방금 무엇을 확인했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절차는 끝났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끝났어요. 의사는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죠.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요.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침대를 확인했어요. 그날 밤은 병원에서 보냈죠. 의자는 불편했고 조명은 밝았습니다. 간호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말을 걸었어요. 아침이 되자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손가락이 움직였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병실로 옮겼어요. 창가 쪽 침대였습니다. 간호사는 재활 일정을 설명했죠. 식단표가 벽에 붙었고요. 병실은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나는 병원과 집을 오갔어요. 세탁물을 챙기고 필요한 물건을 가져왔죠. 약 봉투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병원비 영수증도 함께 쌓였고요. 서류를 다시 꺼낼 일은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나 걷는 연습을 시작했죠. 보행기를 잡고 몇 걸음을 떼었습니다. 의사는 회복이 순조롭다고 했어요. 퇴원 날짜가 정해졌고요. 수속은 평범하게 진행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어요. 차 안에서는 라디오가 흘렀죠. 집에 도착하니 신발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약을 정리했어요. 병원에서 받은 종이들은 서랍에 넣었고요. 그 아래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기억도 흐려졌죠. 병원 일은 지나간 사건이 됐어요. 다시 꺼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가족 모임은 갑자기 잡혔어요. 식탁 위에는 과일 접시가 놓였고요. 신우이는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겠다는 말이었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를 한번 모아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안 여기저기에 있던 문서들을 꺼냈어요. 등기 서류와 보험 서류를 먼저 모았죠. 병원에서 받았던 종이도 함께 섞였습니다. 영수증과 진단서가 위에 쌓였어요. 종이를 넘기다 낯선 제목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문서명이었죠. 출처를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수술하던 날과 같았습니다. 문서 하단에 서명란이 있었어요. 그 아래에 적힌 이름이 익숙했죠. 내 이름이었습니다. 서명 모양도 그날과 비슷했어요. 펜 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문장을 따라 내려가 봤어요. 단어들이 낯설게 이어져 있었죠. 항목 옆에는 작은 표시가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간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내가 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고요. 나는 그 종이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더미에서 조용히 분리했죠. 식탁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직 그 종이를 꺼낼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집이 조용할 때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 대표 번호를 눌렀죠.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담당 부서를 묻는 목소리가 들렸고요. 문서에 적힌 번호를 불러줬어요. 잠시 확인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소리가 들렸죠. 화면을 넘기는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통화는 끊기지 않았고요. 담당자는 날짜를 먼저 말했어요. 수술 전날이라고 했죠. 시간도 함께 불러줬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간 직후였습니다.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어요. 서명자 항목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호자로 등록돼 있다고 했죠. 이름을 다시 불러줬어요. 내 이름이었습니다. 오류는 없다고 했어요. 어떤 서류인지 묻자 잠시 멈췄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어렵다고 했죠. 이미 처리된 기록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변경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습니다. 담당 부서가 다르다고 했어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급했고 읽을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죠. 상대방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다시 반복됐어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시간이 남아 있었죠.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 올려둔 그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날짜를 먼저 확인했어요. 그날과 같았습니다. 시간도 같았고요. 서명 위치도 그대로였어요. 종이를 접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다시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을 때였어요. 나는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병원에 함께 있었냐고 물었죠.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나는 다시 물었어요. 그런 서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냐고 했죠. 신우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들은 적은 있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종종 사용된다고도 했고요. 자세한 의미까지는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신우이는 시선을 피했어요. 괜히 말해도 복잡해질까봐 넘겼다고 했죠. 상황이 너무 급했다고도 했습니다. 설명은 거기까지였어요. 남편이 신우이를 봤습니다. 그때 행정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고 물었죠.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고 했어요. 그냥 절차라고만 했다고 했고요. 나는 그 말이 기억났습니다. 표시된 곳에만 서명하라는 말이었죠. 질문할 틈은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다시 말했어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했죠. 하지만 그런 서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고요. 식탁 위에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다시 집어들지 않았어요. 대화는 그 지점에서 멈췄죠. 종이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택은 이미 지나간 뒤였고요. 며칠 뒤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보낸 곳은 서류 정리를 맡은 사무실이었죠. 남편 이름으로 온 등기였습니다. 나는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식탁에 앉았을 때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차례대로 정리돼 있었죠. 목록을 먼저 펼쳤어요. 상단에는 재산 관련 서류들이 적혀 있었고요. 그 아래에 병원 기록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글씨로 참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판단에 참고될 수 있다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죠. 그 이상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보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어요.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문서 번호도 익숙했죠. 병원에 전화할 때 불러줬던 번호였어요. 그 기록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게 꼭 있어야 하느냐고 물었죠. 나는 병원에서 작성된 기록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나도 정확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봉투 안의 서류들은 다시 정리됐습니다. 고무줄로 묶여 서랍 안으로 들어갔죠. 맨 위에는 목록이 놓였고요. 그 아래에 병원 기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서는 바뀌지 않았어요. 나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죠. 잠그지는 않았어요. 필요하면 다시 꺼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서랍은 그날 이후로 열리지 않았어요. 열쇠는 꽂지 않았고요. 필요하면 꺼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재활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약 봉투를 챙겨주고 문을 닫았어요. 식탁 위에는 서류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재산 이야기도 다시 나오지 않았고요. 가족 모임은 예전처럼 이어졌습니다. 가끔 서랍 앞을 지나칠 때가 있었어요. 손잡이에 먼지가 조금 쌓인 걸 봤죠. 나는 닦지 않았습니다. 등기봉투는 그대로였습니다. 고무줄도 풀리지 않았고요. 맨 위에는 목록이 놓여 있었어요. 그 아래에 병원 기록이 있었습니다. 순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랍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돌아섰어요. 열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